오늘은 두산 베어스 선발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선발진을 요약을 하자면 1, 2, 3선발까지의 경쟁력은 리그 최정상이다. 거의 진짜로 뭐 LG 트윈스라든지 선발 강하다고 평가받는 뭐 KT 위즈, 한화 이글스 이런 팀들과 비교를 해도 두산 베어스의 선발진은 그야말로 최강급 1, 2, 3 펀치를 구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주자가 크리스 플렉센이거든요. 플렉센 선수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기록이 5승 여전히 기록을 했고 ERA 3.09,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IP죠 1.15, 9이닝당 볼넷 개수도 준수했고요. 근데 다만 이 선수가 이제 더 이상은 메이저리그에서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KBO에 온 건데, 그 부분이 지표로 드러나는 건 역시나 9이닝당 탈삼진 개수죠. 9위 자체로 윽박지르기에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도 하겠거니와, 크리스 플렉센 선수의 9위가 KBO에서 활약 202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지만 이 지표들을 그대로 KBO에 가지고 왔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안정적인 제구력을 늘 보여줬던 선수였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콜어빈이 있었던 두산 베어스와 비교를 했을 때 크리스 플렉센이 가세하는 두산 베어스의 마운드는 굉장히 탄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2선발 잭로그가 있죠. 잭로그 선수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 선발 투수 가운데 WAR이 6위였습니다. 그 중에 1위였던 폰세 같고요, 5위였던 와이스도 같고요, 앤더슨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뛰었는데 이번 시즌 그대로 있는 선수 중에는 WAR이 거의 최상위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잭로그의 공을 좌타자가 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놓고 봤을 때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말도 안 되게 낮죠. 물론 우타자 상대로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타자를 상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잭로그 선수의 팔 각도 자체가 완전히 옆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타자들이 느끼기에는 뒤통수에서, 헬멧 뒤에서 공이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다가 포심만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이킹 볼이 꺾여져 오는 각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등 뒤로 오다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그 슬라이더, 커브 이런 공들이 정말 치기가 까다롭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잭로그 선수는 당연히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됐고, 뭐 10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ERA 2.81 이런데, 지난 시즌 두산 베어스가 수비가 조금 별로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뒷문도 약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잭로그 선수의 좋은 피칭들을 오롯이 승수로 이관을 해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지표들을 보면 최상위권이에요. WHIP도 1.05, 9이닝당 볼넷 개수도 2개가 채 되지 않고요, 탈삼진 개수도 거의 8개 육박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지고 있는 안정성은 실제로 KBO 좌투수 선발 자원 중에 이런 유형의 선수는 지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1선발로도 충분히 분류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플렉센까지 왔기 때문에 플렉센, 잭로그 또 검증된 외국인 원투펀치의 능력치는 그야말로 최강급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곽빈입니다. 저는 지난 시즌 두산 베어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콜어빈이 있었죠. 그러니까 콜어빈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컸는데 말도 안 되게 무너졌습니다. 콜어빈 선수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잭로그 선수가 보여준 것이지, 콜어빈 선수는 거의 뭐 출발했던 20명의 외국인 투수, 19명이었죠. 19명의 외국인 선발 투수 중에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기대치까지 포함하면 말이죠. 이제 그 부분 플러스 곽빈 선수가 6월이 돼서야 정상 컨디션으로 선발 마운드에 합류를 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너무 컸어요. 사실 두산 베어스에 곽빈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3, 4, 5 선발이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발의 누수가 너무 컸죠. 거기에다가 불펜 부분에 있어서도 구멍이 심했기 때문에 곽빈이 빠진 자리는 메울 수가 없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곽빈은 뭐 비교 대상이 뭐 안우진, 원태인 뭐 이런 선수들과 비견되는 선수잖아요. 물론 이제 그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루는 것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구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는 그 선수들 이상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19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5승을 기록을 했고 ERA도 4.20. 돌아와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렇게 솔리드하지 못했어요. 9이닝당 볼넷 개수가 좀 원래 곽빈 선수가 아주 정교한 핀포인트 제구를 보여주고 볼넷을 억제하는 선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구가 조금 좋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구위가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탈삼진 개수는 유지를 했습니다. 결국 곽빈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선수 아직도 어린 선수거든요. 군면제를 받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뭔가 보여줘야 되고, 곽빈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두산 베어스의 가을 야구 여부가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4선발, 5선발 경쟁하는 선수를 제가 4명을 준비를 해왔어요. 첫 타자는 이영하 선수입니다. 네, 김원형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이영하 선수의 선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은 이제 불펜으로 뛰었죠. 그러면서 4.05의 ERA. 이 선수는 9위는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근데 역시 제구가 문제죠. 9이닝당 볼넷 개수가 5개가 넘어갔습니다. 불펜 투수로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건 맞는데, 오히려 이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을 때, 이영하 선수는 워낙 이닝을 많이 소화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로 기용했을 때의 강점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산 베어스의 가려운 부분을 충분히 긁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영하 선수가 선발로 뛰게 될지 아니면 역시나 이제 불펜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영하 선수도 그 중에 후보군 중에 한 명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최원준 선수입니다. 사실은 FA 대형 계약을 이제 재계약을 했죠. 최원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선발로 줄곧 뛰다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불펜 자원으로도 나섰죠. 그래서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의 불펜 자원이 좀 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최원준의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나 삼진을 잡지 못합니다.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5개가 조금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구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좀 애매한 유형의 투수. 사실은 최원준 선수의 강점이라면 팔의 각도, 희귀한 유형의 사이드암, 언더핸드스로 유형의 투수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오히려 불펜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맞는 핏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의 보직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최민석 선수인데 투심러예요. 이 선수는 이제 아직도 19살입니다. 2006년생이기 때문에 2라운더, 25 드래프트 2라운더 선수죠. 투심을 기가 막히게 던지고, 지난 시즌 투심 많이 섞어 던질 때는 막 70% 이상을 투심으로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민석 선수를 보면서 느낀 건, 정교한 제구가 되는 변형 패스트볼, 뭐 투심이건 싱커가 됐던 컷 패스트볼이 됐던 이런 공들을 잘 던지는 선수들은 KBO에서 무조건 통한다. 근데 19살의 투수가 이 변형 패스트볼을 이렇게 완성도 있게 구사한다는 건 이제 2년 차가 되는 최민석 선수에게 굉장히 큰 기대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최민석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플렉센, 곽빈, 잭누구 이 3명의 투수에 유망한 최민석 선수가 자리를 잡아주면 두산 베어스는 미래까지 잡을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곽빈이 여전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최민석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체력적인 부침을 좀 겪었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레 해결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선수를 더 주목하는데, 양재훈이라는 투수예요. 이 선수는 평균 패스트볼 자체가 140 중반대인데 구속이 더 늘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RPM이 막 2600 찍는다고 합니다. 포심 자체가 워낙 좋은데 변화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수예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뭐 이런 기록들을 보여줬는데, 두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선수도 긁어볼 만한 미래 가치가 있는 투수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최민석, 거기에다가 이 양재훈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두산 팬분들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런 복권들, 유망주 복권은 긁어봐야 알고 터져봐야지 그 가치를 그때서야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양재훈, 최민석 이런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표나 성장세는 그냥 허투루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타팀 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요 정도 투수들은 굉장히 탐나는 투수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산 베어스의 5선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산은 아무래도 좋은 선수들을, 좋은 젊은 선수들을 많이 쟁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발진으로 키울 수 있는 선수들도 점점 축적이 되어 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왕조 시절에 그 강했던 두산 베어스의 투수 명가를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어렴풋이 들면서, 이번 시즌 두산 베어스 야구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